Not you. Not you. Your organization is terrible. You've called women you don't like fat pigs, dogs, slobs, and disgusting animals. When somebody disrespects our flag, to say, get that son of a off the field right now, out, he's fired. He's fired! 네, 트럼프의 막말 영상들을 보면 구설수 만들려고 일부러 독한 말만 골라하나 싶다가도 공식 석상에서 눈치 안 보고 시원스레 말하는 걸 보면 그의 강철 멘탈과 사람 감정을 휘두르는 능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기업가로서의 행보를 살펴본다면 대단한 협상가이자 성공한 오너임은 사실이니까요. 대통령으로서 지지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여러 의미로 엄청난 사람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실 겁니다. 총알도 비껴가는 사람이니까요. 트럼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 부정적인 면들을 살펴보면 자주 말을 바꾸고 막말을 일삼고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으며 현재 각종 범죄 혐의에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에게 이런 인격적인 논란거리가 있음은 우리가 인지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매운맛 미국 대통령에게서 우리가 배워서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좀 실리적으로 우리 개인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부분만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 트럼프의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스토리가 있어서 소개해 보려 하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돈이 되는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아버지 프레디 트럼프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부동산 사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주로 뉴욕에서 임대 아파트를 지어 임대를 주는 그런 사업을 했었고 트럼프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같이 따라다니며 그 사업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후 여러 번의 큰 부동산 투자와 사업 성공으로 현재 자산을 약 5조 원으로 불렸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스위프튼 빌리지 경매 낙찰, 뉴욕 맨하탄 그랜드 하얏 호텔 개발 사업, 또 맨하탄의 트럼프 타워, 애틀랜틱 시티의 카지노 개발 사업 및 운영 등이 있습니다. 그에 져서 트럼프 거래 기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대학 시절에 친구들이 신문의 만화나 스포츠 기사를 읽고 있을 때 나는 연방주택관리국의 저당권 상실 명단을 살펴보곤 했다. 정부에서 융자를 받았다가 저당권을 잃은 건물의 목록을 살피는 취미는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내가 노린 점은 바로 그것이었다. 그런 식으로 나는 스위프튼 빌리지를 찾아냈다. 또래의 친구와는 다른 특이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20대 때 만화나 스포츠 기사가 아니라 경매 물건을 살펴보는 게 취미였다고 하니까요. 아마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부동산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스위프튼 빌리지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1200가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당시 1200가구 중 무려 800가구나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인 상태, 즉 비어 있었고 이 단지를 건설한 건축업자가 망해서 정부가 이 저당권을 압류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즉 이 아파트 단지 전체가 경매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책 거래 기술에 따르면 600만 달러의 낙찰을 받았고 해당 주택 단지의 감정가는 1200만 달러였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 600만 달러는 현재 가치로 620억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낙찰 이후 은행으로부터 610만 달러를 대출받았다고 합니다. 낙찰은 600만 달러, 대출은 610만 달러. 즉 자신의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오히려 10만 달러를 초과해 대출받고 이후 이 돈을 해당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에 투자합니다. 트럼프와 그의 아버지는 이 아파트 단지를 인수한 뒤 성공 여부는 이 관리 및 임대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단하고 임대를 주되 그곳에서 오랫동안 거주할 좋은 고객들을 선별했습니다. 기존에 이 월세를 미납하는 임차인들은 모두 내보내고 아파트를 매력적인 거주지로 만들기 시작했고 이때 80만 달러, 지금 돈으로 약 한 80억 원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 당시 뉴욕에서는 이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임대료를 올릴 수 없게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지만 이 신시내티에서는 그것이 가능해 즉시 리모델링 후 임대료를 올려 수입을 늘렸다고 합니다. 그의 책에 따르면 창문에 멋진 흰색 덧문을 설치하는 공사를 제일 먼저 벌였다.
별일 아닌 것처럼 들리겠지만 덧문을 달고 보니 차갑게만 보이던 붉은 벽돌 건물이 따뜻하고 아늑해 보였다. 1200가구가 각각 8개 내지 10개의 창문이 있었으므로 덧문을 다는 공사에는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었다. 다음에는 값싸고 보기 흉한 알루미늄 현관문을 떼어버리고 멋진 콜로니엄 스타일의 흰색 문을 달았다. 이러한 형태로 리모델링을 했다고 해서 제가 이 스위프턴 빌리지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구글 어스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신시내티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위치는 이렇게 쭉 가시면은 해서 보면 이곳입니다. 여기 보면은 되게 작은 단독 주택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거리뷰를 좀 보면은 주택 단지들이 1200세대가 있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주택에 이제 창문을 전부 다 교체를 하고 현관문도 바꾸고 청소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한 후에 임대를 내놓고 월세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1964년도에 해당 아파트 단지를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또한 청소에 관해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이 잘 관리된 건물은 관리 상태가 엉망인 건물보다 훨씬 가치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고 복도를 다시 칠하고 마루를 깨끗이 닦았으며 특히 이 비어있는 공실인 아파트는 더욱 청결을 유지했고 적용도 개선을 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광고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였지만 이 트럼프는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평판이 점점 좋아졌고 결국 1년도 되지 않아 아파트 전체가 임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트럼프가 신시내티에 낸 실제 부동산 광고입니다. 월 $90 임대료이며 원룸, 투룸, 쓰리룸이 있으며 월 임대료에는 2개의 수영장, 카바나 클럽, 전기, 가스, 난방, 온수가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64년에 경매로 낙찰받은 이후 몇 년간 운영 뒤 이 아파트 단지를 매물로 내놓았고 1972년에 매수자가 나타납니다. 이 스위프턴 빌리지를 잘 운영한 데다가 아파트 규모에 비해 부채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고 임대 수익만 연간 $70만 달러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매수자는 프루던트 부동산 투자회사였습니다. $1200만 달러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약 $600만 달러의 이득을 본 셈입니다. 계약서 작성이 진행될 당시 신시내티 시티 주변의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느낀 트럼프는 계약서 특약 사항을 추가합니다. 당시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는 입주자들이 상당히 많았으며 그들 중 대부분이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미리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모든 조건은 부동산 매각일, 즉 잔금 받는 날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 이 당일 기준이라는 내용을 삽입했는데 이는 계약 후 약 3개월 뒤인 매각 당일에 공실이 많이 있는 것을 회피할 목적이었습니다. 또 이 계약서에 잔금 청산을 보장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 상당한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내용을 넣도록 우겼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입자는 10%의 보증금, 즉 계약금을 예치하고 계약 위반이 있을 경우 이 계약금이 떼이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잔금날에 공실이 많음을 눈치챈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할 것을 염려해 배상 범위를 키워놓은 것이죠. 결국 잔금을 다 받았을 때 아파트에는 빈집이 상당수 생겨났다고 합니다. 즉 이 말 조금 더 쉽게 하자면 매도액이 $1200만 달러이므로 이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10%인 $120만 달러이며 일반적으로 매수자의 변심으로 이 계약이 파기될 때 계약금 $120만 달러만 포기하는 것이 관행인데 트럼프는 특약에 계약 파기 시 $120만 달러보다 더 높은 배상액을 지불하라는 특약을 넣은 것이죠. 즉 매수자가 계약 파기를 할 확률을 낮춘 것입니다. 참고로 이때 트럼프의 나이는 26세였습니다. 그의 여러 투자 중 신시내티 스위프턴 빌리지 사례를 언급해 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이야기 자체가 흥미로우면서도 이 트럼프라는 인물이 어린 시절부터 특출난 협상 능력과 수완이 역시 아무나 부자 되는 게 아니고 아무나 대통령 되는 게 아님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손에 쥐고 시작한 투자금의 단위부터가 우리로서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액수라 나와는 먼 얘기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도 실제로 충분히 적용 가능한 투자 팁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매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일단 싸게 샀고 덕분에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어 실투자금을 확 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실화된 부동산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콕 찍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낸
리모델링 방법, 또 당시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이 신문 광고를 활용한 마케팅, 이후 이 우량 부동산으로 세팅한 후 매도 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계약서 특약 사항을 잘 활용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과거 부동산 투자 기술은 현재의 평범한 우리라도 미리 공부해 둔다면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성공은 옛날 60년, 70년대니까 가능한 거 아니야? 또 미국이니까. 그리고 태생이 금수저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금수저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룬 인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모두 금수저이고 미국 태생이라고 다 성공했나요? 그렇지 않죠. 멀리 안 가고 우리나라 재벌 2세, 3세만 해도 뉴스에 논란거리가 되는 사람이 수두룩하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트럼프처럼 수백억 대의 자본금으로 수천억 원을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진 3천만 원을 6천만 원으로 만들 아이디어부터 생각해보고 이 위의 사례를 최대한 분석해서 본인의 투자 방향에 적용할 만한 답을 뽑아내는 게 내 삶의 이득이 되는 거겠죠. 지금 내가 관심이 있고 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현실적인 투자법을 일단 하나 붙잡고 눈에 보이는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코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쿠팡을 활용한 부업이 될 수도 있고요. 요즘같이 어수선한 시기엔 일단 짠테크로 종잣돈 모으는 것 또한 훌륭한 투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계신 투자처가 부동산이라면 저의 채널 영상만 꼼꼼히 정주행하셔도 이 경매와 상가 투자의 중수 이상의 선별 능력은 갖게 되실 겁니다. 앞으로도 구독자분들이 바로바로 실행 가능한 실용적인 영상들만 올리도록 애쓰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